안녕하세요, 방배입니다. 오늘은 집값과 인터넷 댓글 여론이 늘 반대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이들이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될지를 알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인터넷 여론을 시장 파악의 지표로 삼고 요즘 분위기가 어떻다는 식으로 늘 모니터링을 하죠. 그런데 집값이 이와는 늘 관계없이 움직일 때가 더 많습니다. 많은 이들의 여론과는 달리 오를 때도 있으며 그 반대로 내릴 때도 있죠. 왜 인터넷 댓글과 집값은 일치를 하지 않거나 심지어는 반대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터넷은 시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접속자는 집을 매매하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기판에 훈수를 두는 사람이 많건 적건 말을 움직이는 건 결국 장기를 두는 그 두 사람뿐인 것처럼 집값은 매수자와 매도자의 이익 균형이 만나는 가격에서 결정될 뿐인 거죠. 나머지 사람들은 그 집값을 결정하는데 하등 아무 영향이 없는 분들이에요. 우리는 민주주의적 사고방식에 매우 익숙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모두가 한 표를 행사하는 적격자이죠. 유권자. 따라서 그 결과에 대해 모든 이가 n분의 1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들의 여론이 선거 결과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계약은 그렇지가 않죠. 시장의 계약은 철저하게 매수자와 매도자 두 명의 이익 균형 지점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이익 균형 지점은 모두가 다를 수 있어요. 누군가는 더 싼 가격의 매수를 생각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더 비싼 가격의 매도를 염두에 두고 있을 수도 있죠. 이런 생각들은 모두 계약으로 연결되지가 않습니다. 고로 모두 사표가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계약은 자발적 의지로만 딜이 이루어지기 때문이고 민주주의는 내가 투표를 하건 안 하건 누구를 찍었던지 관계없이 다수의 의지가 전체에게 관철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강제사항입니다. 그런데 계약은 순전히 자유의지예요. 즉 싫으면 안 하면 그만이고 그 순간 본인은 시장의 가격 결정 과정에서 빠지는 거죠. 그런데 인터넷에서는 이 사람들의 생각이 모두 다 여론에 반영이 돼요. 따라서 인터넷 여론과 집값은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겁니다. 게다가 한국 인터넷의 특성상 그 여론이라는 게 그 개개인들의 의도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집값이 내리길 바라는 사람은 늘 꼭지, 상투, 거품 이런 걸 외치는 거고 집값이 반대로 오르길 바라는 사람은 이를 반박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모두가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실상은 자신의 바램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한 거죠. 그리고 그 주장은 대체로 아쉽거나 절박한 사람들일수록 점점 더 목소리가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한국 인터넷에서는 언제나 폭락을 주장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더 크고 집요합니다. 그래서 집값의 추이를 참고하기 위한 인터넷 모니터링이란 아무 소용이 없고 의미도 없는 행위일 뿐입니다. 제가 참고하는 인터넷 여론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 접속자 수입니다. 이게 뭐 좋은 의미이든 나쁜 의미이든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도 변화를 체크하기에는 괜찮은 지표인 것 같습니다. 그 접속자들이 뭐라고 외치던 그건 제 관심사 밖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부동산 분석 전문가를 자처하는 많은 분들의 집값 예측 동영상을 살펴보았습니다. 10명 중 대략 8명꼴로 집값 하락을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여기 나름대로 동의 작용을 하겠죠. 왜냐하면 유튜브는 시청자 수가 수익과 직결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다시피 서울시에는 무주택 가구가 더 많고요.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으로까지 쪼개보면 집이 없는 사람이 월등히 더 많습니다. 이들은 현 정부의 좌편향 정책으로 인한 집값 폭등의 피해자들입니다. 피해자의 입장이 되어보면 원인을 미주알 고주알 따지는 것보다는 우선 그 결과를 되돌리는 것이 더 다급해지기 때문에 즉 다시 과거로 되돌아갈 수만 있다면 이런 심정이 더 앞서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방송 컨셉을 잡는 게 더 효율적인 유튜버의 자세일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는 거죠. 유튜브는 유튜브 나름대로의 작동 원리가 있는 겁니다. 이 또한 시장과는 별다른 상관이 없습니다. 설령 인터넷 여론이 집값의 장제적 결정 요인이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이런 장단에 본인이 뛰어들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론이라는 건 항상 후행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여론이란 어떤 현상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날 뿐이지 미래를 예측하는 현자들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반응이라는 거는 각자 보이는 대로 아는 대로만 보일 뿐인 거예요. 여론을 따라 투자를 하면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은 상황일 가능성이 훨씬 높으며 그나마도 그 결정이 잘못된 결정일 가능성이 더욱 높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투자 결정으로 자산이 묶여있는 사례를 종종 보곤 하죠. 물렸다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그들이 왜 저런 투자를 했는지 의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저런 투자를 할 때에는 모두가 그게 다 좋은 투자라고 외쳤고, 그 당시엔 그게 핫한 선택이자 이템이었던 거죠. 그 사람은 모두가 다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결정한 것 뿐이에요. 참고로 저도 비트코인 끝물에 들어갔다가 물린 경험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투자자는 남들과 반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여론은 그냥 쿨하게 버리시면 됩니다. 결론입니다. 2편, 3편에서 말했듯이 집값은 오직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될 뿐입니다. 따라서 인터넷 여론을 보고 본인의 재테크를 결정하는 실수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방배입니다. 감사합니다.